지난주였죠. 인터넷 게임 방송의 선구자였으며 1세대 크리에이터의 대표격이었던 대도서관으로 활동하신 나홍현님께서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게임이라는 콘텐츠는 마녀 사냥을 당한 음지의 영역에 있는 콘텐츠였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30대 후반 이상의 여성분들에게는 동일한 취급을 당하는 만큼 굉장히 힘든 콘텐츠예요. 대도서관님은 그분이 처음에 게임 방송을 하실 때만 해도 게임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을 우리가 본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남이 게임하는 걸 보기만 한다? 왜? 그걸 왜 봐? 라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구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한 혹독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꿋꿋하게 본인의 의지를 믿고 그 길을 쭉 걸어오셨던 1세대 게임방송 유튜브 크리에이터셨죠. 지금의 양상을 보세요. 게임방송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어요. 부지기수예요. 이만큼 게임방송이라는 풀 자체가 커지고 거기에 올라온 데에는 대도서관이라는 커다란 테두리와 상징성이 주는 그의 힘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나게 된 대도서관님에 대해서 몇 가지 하루를 펴볼까 합니다. 대도서관님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도서관님은 본인이 사망하신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신지 내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때에는 더 이상 카드를 셔플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카드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대도서관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사념이 되지는 않으셨어. 언제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예상 범주대에 있었던 것 같네요. 아마도 지인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이러다가 혼자 쓰러져서 비명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부정한다든지 이대로는 떠날 수 없다든지 그런 나쁜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태연하게 처음에 약간 혼란스럽긴 했어. 하지만 지금은 태연하게 표현하게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스케줄이 있으셨을 텐데 당연히 그들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미안함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예정되었던 스케줄들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도 처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일 때려쳐야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업계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인지를 못한다면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지를 하고 계시고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도 못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나 이러다가 비명행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대도님은 하셨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모르셨던 것 같은데 대비를 좀 해두셨으면 어땠을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카드상으로 볼 때 절대 우울증으로 인한 살자 아니에요.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고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도 뛰어나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절대 그쪽은 아니고 저는 이럴 경우에는 지병이 있었다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좋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만 지금 삶을 정리하고 떠나야만 하는 이 시점에서 대도서관 본인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 하나 하고 살아생전에 가장 이루고 싶었던 꿈이 무엇인지 6장씩 총 12장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점인데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라가 이야기하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약간의 예상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빨리 일어날 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전처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악플러들한테 악플 오지게 먹고 있으실 윤댕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두 분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본 거는 이혼을 결정을 하고 친구로 남는 것이 둘의 사이가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합의 이혼을 하였다 라는 기사를 본 게 마지막이거든요. 대도님은 떠나야 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내가 안정감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답니다. 바라던 미래는 아니었지만 대도님, 윤댕님 엄청 사랑하셨네. 윤댕님을 위해서라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본인이 힘들었던 것도 없진 않는데 그것보다는 서로에게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 마음은 어떻게든 대도님은 가족을 이루고 싶으셨던 분이에요. 지금 이 안에 가족의 행복이라는 말이 벌써 2개나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야? 가족이 가장 이 시점에 내가 떠나야 하는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원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떨어져 지내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면 당연히 선택을 해야지. 하지만 나는 힘들어도 우리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네요. 내가 갑자기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 근데 난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너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면 이거랑 예 월드거든요. 월드 보이시나? 안 보여. 월드거든. 이거 3개 다 안정, 최고의 행복, 한 단계를 뛰어넘는 초월된 행복 같은 걸 이야기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찐사랑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댕님께서 들으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혹시나 윤댕님의 지인분이 이 타라의 점괘를 보신다면 전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카드를 정리하고 그가 살아생전에 가장 이루고 싶었던 꿈은 무엇이었는지 홀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서관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이루고 싶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 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넘버1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왠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카드는 6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뽑기 전에 왠지 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장 아쉬운 점에 이어서 살아생전에 가장 이루고 싶었던 꿈을 물어봤는데 저는 왠지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봐도 한쪽으로 몰려서 읽혀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편향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가족을 만들고 싶었다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회사를 좀 잘 꾸려나간다거나 이런 거면은 지금 펜타클 하나도 없어요. 동전 하나도 없어. 지금 본인이 힘들어도 책무를 다하는 그런 카드들이 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한다는 그런 마인드도 나와 있고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었을 그런 가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아버지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나를 존중해주고 우대해주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한 몸 갈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인드입니다. 도서관님은 자신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신이 보호해줄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아까도 그렇고 계속 원해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인생의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나왔던 카드 이거 나왔던 카드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네. 지금 인생에 여한은 없어요. 잘 놀다 갑니다.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아주 마인드도 좋으시고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명의로 봅니다. 용호수라는 유튜버를 아시는지? 이 사람이 실명이 박찬우 씨거든요. 이분을 먼저 아시는지 카드 2장으로 한번 보고요. 2장으로 보도록 하고 먼저 이거는 그냥 놓고 나중에 뒤집어보는 걸로. 그가 본인을 능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 또한 2장으로 놓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3장을 피고 마지막으로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였죠. 유튜버 용호수를 아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별 관심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하면 이 자식이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능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인 능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 명이 아니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허실실 허허허하고 웃으시네요. 약간 좀 어리숙한 청년이구만 하면서 성인 분자시네. 저는 화내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전혀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그렇게 막 능욕을 하고 그럴 의도는 아닐 거야 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악랄한 놈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사람이 좋으시네. 본인 일이라서 그런가? 본인이 감싸야 되는 사람 욕하면 가만히 안 있으시는 그런 타입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감싸만 주시지 마시고요. 그 용수 씨한테 박찬호 씨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에 대한 거였죠. 3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구나 이거. 카드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잖아. 우리 호수한테 용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 왜 그렇게 베베 꼬여있어. 너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고 너 자신을 소비하고 있니? 정신 좀 차려 임마. 이런 말씀하고 계시네요. 되게 큰 형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큰 형님 맞지 뭐. 엄청 큰 선배님이시고 하고 싶은 말인데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용수 씨에 대한 생각들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비판보다는 용호수 씨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그렇게 젊은 놈이 시간 낭비하고 이 마음이랑 다른 소리 해가지고 너한테 대체 득되는 게 뭔데 그러고 사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럴 시간에 정말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라. 정말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맞아?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용호수 생각 한번 볼까? 대도서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더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용호수한테 물어보면 용호수는 뭐라고 할지 2장 보도록 합시다. 예, 또 나왔네요. 뭐야,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야. 본인도 압니다.
본인도 알아.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대도서관님이 하신 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고쳐. 왜? 이렇게 살아와서 나를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 프레임을 나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본인의 프레임을. 뭔가 깔끔하게 사죄하고 뭔가 개과천선을 좀 하고. 근데 제가 용우수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 저 이거 두 개가 용우수거든요. 잘은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본인 능욕하는 사람이 대놓고 능욕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다? 추종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추종자가 없는데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해? 추종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이너스 에너지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아도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개과천선한다고 나 혼자 발 빼버리면 집단 린치당하거나 흉기로 살해당할 것 같은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본인도 잘 알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이미 늦었대. 안타깝네. 우리 대도서관님이 왜 그렇게 한숨 쉬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를 할법하기도 하고, 호수도 이해를 못하는 건 또 아니고 그렇네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마음에도 없는 짓거리 하고 아닌 거 알았을 때 바로 그만두지 못하면 그 분위기에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위기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그 친구들끼리 막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평소에 나 혼자 있으면 하지도 않을 짓들 친구들이랑 있으면 하잖아요. 그렇게 주변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 나 자신이 자아가 바뀌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면 사과할 줄 아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과를 하면 사람들이 용서를 해주는 거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저는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그 건팔카드 주변에 꽂힌 칼들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 많이 늦었어. 이제 와서 호수가 태세를 바꾸고 사과를 한다? 아마 그 칼들 다 본인한테 꽂혀가지고 검 10번처럼 변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내가 쌓아 올린 업보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라. 하로인 서먼, 오늘은 봉인이 되신 대도서관님에 대해서 하루를 펴봤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떠나시기를 한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